뉴욕 증시가 상승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FOMC 결과가 드디어 나왔는데요. 경제 성장률을 더 높게 잡아줬고 금리도 동결했다고 합니다. 자, 시장 분석가들은 이번 FOMC에 대한 결정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네, 더없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벽한 시나리오에 시장이 반응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했다고 하는데, 자, FOMC 결과 어떻게 나온 것인지 또 미국 상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장비, 자, 그동안 이제 수면 아래로 쭉 가라앉아 있었는데 이제 부진 탈출이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 서막이 열리고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5G 장비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황을 통해서 또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늘 5G 장비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이야기들하고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늘 상장합니다. 드디어 이제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네, 디데이인데요. 일단 따상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설레발 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뭐 청약 경쟁률부터 해서 유통주식 뭐 이런 것들 참고해 봤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어떤 식으로 될 것인지 예상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대응 전략들도 같이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3월 18일이네요. 네, 3월 18일. 네, 어쩌면은, 이 숫자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는데, 미국장이 막판에 올랐어요. 그래서, 네, 뭐 그냥 3월 18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숫자에 의미 두실 필요 없겠죠? 네. 자, 일단 미국 시장은 상승세로 진행이 됐어요. 뭐 분위기 좋게 마무리됐는데, 이게 어제 그 한 12시경 전후로 해서 미국 시장 살펴보신 분들은 별론데 막 이렇게 생각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상승 출발했다가 마이너스로 살짝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나스닥은 처음부터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한 1%대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거 FOMC 결과가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나쁜 거 아니야? 걱정된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텐데, 자, 오늘 아침 딱 되니까 상황이 달라졌죠. 네, 둘 다 쭉 올라가면서 다우지수가 이제 0.58% 상승, 33,000입니다. 멋진, 네, 사상 최대치죠. 네, 사상 최고 기록을 또 써줬고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1.5%였던 것 같은 게 플러스 0.4%로 바뀌어버립니다. 거의 뭐 급반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위기 자체가 딱 좋게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잠이나 잘 거. 네, 이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수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새벽 내내 지켜보시다가 올라가는 거 보고 드디어 안심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그냥 잠 푹 주무시는 게 더 좋아요. 네, 밤새도록 시장을 바라보고 뭐 쳐다보고 한다고 해서 뭐 이게 바뀌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걱정 같은 경우는 이제 장이 열린 다음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시는 것이 맞는 거지, 굳이 그거 뭐 상황들 쳐다보고 있고, 이게 스포츠 경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빠져드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잠은 푹 주무시고, 네, 늦잠 주무시지 마시고, 네, 내가 그런 얘기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네, 늦잠 주무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그래야지 이게 정신이 맑아져가지고 주식 매매에서도, 네, 이런 것들이 다 활성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FOMC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하죠. FOMC가 이제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서명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자, 기준금리는 동결합니다. 꽝꽝꽝 0.0에서 0.2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매월 12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도 지속할 겁니다. 우리는 정책 달라진 게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리에 대한 전망하고 경제에 대한 전망 자체를 좀 높였다고 합니다.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이제 지난해 12월에 진행했었던 부분이 4.2였는데 올해 6.5%로 높게 책정을 하게 됩니다. 경제 성장이 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핵심 인플레이션의 전망치도
2.2%까지로 좀 상승을 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준의 목표치가 이제 연평균 2% 또는 2%를 조금 넘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해서 올해 이제 전망치는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내후년의 전망치는 네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 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인플레이션이 내후년도에는 2.1%로 되어 있다. 내년에는 2%, 내후년에는 2.1%. 그래서 2023년도까지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하지도 마라라고 못을 박아주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겠죠. 뭐 금리에 대한 전망은 다소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도표를 보니까 지금 내년 하반기 정도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한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즉 소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무시해도 됐었는데 이번엔 4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시황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듯이 이렇게 소수 의견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2023년도에 인상을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위원들이 기존의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죠. 즉 내년 후반부,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늘어났고 2023년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사람도 늘어났다. 자, 그렇다면 바뀐 게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본다라면 2023년도 인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보다도 이런 그 다수의 의견들이 훨씬 더 힘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시장에서는 완벽한 시나리오다, 투자자들이 기다렸던 것이다. 여러분들은 완벽한 이런 시나리오를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고 계신다, 뭐 등등의 이야기들을 했다고 합니다. 뭐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나쁘지 않은 그런 그 예상치가 나왔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대한 그 SLR인가요? 그 지급 준비율에 대한 그 부분도 조만간 이야기해 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요것도 그냥 연장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걱정했었던 재료들이 다 수면 아래로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 뭐 괜찮네, 네, 좋네, 이런 생각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이 신규 주택 착공 건수에 대한 부분이 전달 대비해서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42만 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뭐 예상치보다도 좀 더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또 신규 건축에 대한 허가 건수도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에 대한 허가 건수도 지금 전망치가 175만 건 정도 나왔는데 이 허가 실제로 나온 건수는 168만 건, 그래서 조금 하회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미국이 이제 얼마 전에 한파 겪었잖아요. 그래서 극심한 추위에 휩싸였기 때문에 당장 얼어 죽겠는데 무슨 놈의 집이야, 뭐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따른 어떤 부담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약간 좀 줄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큰 주택에 대한 강한 수요, 상승한 주택 건축비, 이런 것들을 뭐 통해서 여전히, 이 주택시장이 지지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경기가 여기서 이제 더 좋아지기 시작하면요, 주택지표는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주택지표를 계속 주목하는 이유는 아시죠? 2008년도에 리먼 사태 때 이 주택시장이 붕괴된 이후에 이것이 이제 시장의 어떤 척도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참여 중인 사람들이 경제활동한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이 주택지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꼭 절대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강하게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 주택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돌아온 지는 한참 됐습니다. 이미 2008년도 이전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요. 그 당시도 생각해보세요. 2008년도도 리먼 사태 전에 주택시장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그 수준을 이미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경제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계속 그 규모의 어떤 성장은 계속 진행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지수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입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뭐 잠깐 줄긴 했는데, 이 주택에 대한 지표가 잠깐 부진하긴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기온, 그 기후변화에 대한 그런 어떤 일시적인 부분이다라고 시장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악재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국 증시 보게 되시면 이제 FOMC에 가장 주목을 했었고 가장 빅 이벤트였는데 뭐 나쁘지 않았네요. 나쁘지 않았고 이 정책적으로 뭔가 더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당연히 있었겠습니다만 이 정도만 하더라도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국채금리 이런 것들도 변화율이 굉장히 좀 줄어드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약간 부담스럽게 생각할 만한 그런 재료들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이제 넘어가도록 합니다. 5G 장비. 이제 5G 장비에 아직 물려 계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고민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5G 장비 같은 경우는요, 뭐 KMW를 가지고서 이제 시장 주목한다라고 이제 기사를 썼긴 했던데, 저는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뺐고요. 이 5G 장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이 5G 장비 쪽이라면 이제 중계 장비나 이런 쪽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쪽은요,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중계탑을 세워가지고 막 그 기계 수요가 들어갈 때, 즉 5G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해가지고 투자가 시작될 때는 이 중계 장비 쪽이 무조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배경은 없던 것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없는 게 만들어지는 건데 거기에 당연히 얼마나 많은 그런 자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5G에 대한 어떤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구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신규 제품에 대한 납품, 물론 없진 않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고요.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어봤자 이제 유지보수에 대한 그런 실적 증가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던 그 초기 시점 5G의 그 초기 시점 대비해서는 당연히 실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기대감도 반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5G 쪽에서는 중계장비 쪽, 이 통신장비 쪽에 투자하시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연결됐었던 거고요. 5G 쪽에 투자하시려면 뭐 콘텐츠라든지 오히려 이제 이런 그 5G를 이용한 뭐 그런 수혜가 되는 요즘에는 뭐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더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진작부터 해드렸었죠. 자, 근데 이제 슬슬 또 다시 5G 장비 쪽에 이런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KMW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해답이 좀 있죠. 이 주요 납품회사가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뭘 터뜨렸냐면 해외에 대한 수주를 터뜨린 적이 있었죠. 5G, 즉 해외 쪽에서 공사를 내가 해내겠다 등등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이었죠. 미국의 버라이즌하고 약 8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그 소식 전해지면서 그때 막 들썩들썩하면서 움직였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린 부분이 뭐였냐면 해외 쪽에서도 이제 5G가, 우리는 이제 선구자적인 부분을 통해서 먼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해외 쪽에는 아직 구축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한국을 롤모델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아직 구축이 안 된 쪽,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쪽에 이런 기술력들을 이용해서 구축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의 여력이 있는, 즉, 해외 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그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적으로 여기에 달려있는 부분이고요. 또 해외 쪽에서도 그거 우리가 좀 하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은 분명 할 거예요. 지금 당장 기술력이 없고 뭔가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겠지만 그래서 초기에는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겠죠. 근데 어느 정도 해보고 나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끝내는 거예요. 왜냐면 자국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도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죠. 지금 그때 작년 9월 이후로 삼성전자도 뭐 이렇다 할 만한 그런 다른 소식 들려오는 게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회사들도 야, 이 돈 된대 그러면은 막 들어오죠. 에릭슨이라든지 노키아 이런 것들과 이제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캐나다 업체와 새롭게 5G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긴 있는데,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은 중국의 화웨이를 제쳤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해외 쪽으로 이제 다시 또 탈출구를 열고 있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즉 해외 쪽으로 역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뭐 KMW를 많이들 주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일시적인 수혜는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네. 다만 이제 추세가 이제 명확하지 않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무조건 이제 지금 반등이다, 좋아진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조금 이제 신중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또 이제 수주 그 전쟁에서 또 밀려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구체적인 수주 물량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당장 뭔가 기대감을 가지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 쪽한테 목을 매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삼성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전쟁을 통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도록 그 수주를 따와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콩콩으로 받는 것이 이제 장비 관련 주들인데 너무 험난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해외로 뚫어버리면 좋겠지만 그거는 또 사실 중소기업들이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고 참 그래서 5G 쪽에 대한 장비주들은요 굳이 마음고생을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에 투자할 만한 종목들 제법 많이 있잖아요. 근데 물려있는 분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희망을 자꾸 걸고 가시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일단은 이렇게 5G 장비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해외 쪽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느긋하게 기다려서 그 상황들을 좀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 자체가 없다. 그냥 국내용이다. 라고 되어 있다라면 약간은 주춤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많이 올랐던 주식이라면 한번 그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뭐 주담한테 전화해가지고요. 당신들 뭐 삼성이라든지 또는 해외 쪽으로 어떤 컨텐츠적인 부분들이 있겠느냐, 이렇게 뭐 납품할 만한 어떤 그런 사업 역량이 있겠느냐 물어보면 답이 다 나오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어떻게 사업하는지 알려줘야 되는 의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아보고 이 기업이 그런 역량이 없다 그러면 일찌감치 그냥 마음 접으시는 게 조금 나을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연결고리가 좀 있다, 기대감이 있다 그렇다면 뭐 지금 주가 상황 보고 조금 지켜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5G 어렵습니다. 어쨌든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많이 올라온 상태 이후에 횡보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들고 간다. 사실 이렇게 장비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은 좀 피하셔야 되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논란이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겠나요?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코스피 상장을 합니다. 따상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 일단은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경쟁률이 굉장히 셌죠. 청약에서 거의 뭐 돌풍이었죠. 이게 뭐 최고였으니까, 이 정도면은 따상이지 않겠느냐. 뭐 그렇지 않은 것도 다 올라갔는데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일단 전망은 다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청약에서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말씀드리지만 이 유통 주식 수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신규 상장 빵 한 이후에 공모가 이 2배 뻥튀기, 그 다음에 상한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따상. 이 따상이란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따상이 뭔 의미야? 더블 상한가? 이거예요? 더블 상한가? 그래서 따상인가? 뭐 말이 좀 경박해 보이지 않습니까? 더상도 아니고 더블 상한가. 좀 순화된 말이 있잖아요. 나 영어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따상 뭔가 좀 상따 거꾸로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어감이 별로 안 좋은데 어쨌든 뭐 따상이든 뭐 더상이든 간에 이 상장을 딱 하고 나면요, 처음에 공모가 결정되잖아요. 공모가 결정되면 그거에 2배를 일단 띄울 수 있어요. 시작가가. 즉 그 장전의 그 가격이 정해지는데, 그래서 공모가의 2배까지 결정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 그렇게 딱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상한가를 진행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0,000원이다 그러면은 이게 20,000원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근데 20,000원부터 시작한 주가가 상한가. 그러면은 20,000원에 30%면 뭐 6,000원까지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한 160% 이렇게, 맞나? 아무튼, 그럴 거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뭐 계산 다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요, 65,000원짜리인데 13만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13만원을 정규가 시장을 하고, 13만원에 30%면은,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될 거라고 생각. 왜 이렇게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그렇게 되면은 일단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좋죠. 주당 쉽게 얘기하면 주당 10만 원. 씩 벌 수 있다라고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계산 쉽네. 네, 그죠? 그러면은 13만원까지 된 다음에 상한가 들어가면 16만 5천원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10만원씩 버는 거니까. 네, 힘 좋았어. 네, 그래서 10만원씩 주당 버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망이 가능한 이유는요, 이제 유통 물량 있잖아요. 유통 물량이 다른 기업들보다도 좀 더 적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의무 보유 확약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기관들한테 이제 배정 받을 때 이제 약속을 받는 거거든요. 나 얼마 동안 안 팔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3개월, 6개월 정도의 물량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게 85.26%라는 의무 보유 확약 주식 중에서 3개월과 6개월이 전체 57%에 달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는 적어도 기관들 물량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3개월에서 6개월 이후에 물량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항상 이거는 신규 상장 종목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물량 나오는 거, 상장 이후에 물량 나오는 게 아주 진짜 피곤한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SK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게임즈라든지 빅히트보다도 더 많습니다. 지금 85%나 의무 보유 확약 주식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초반에 이제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일단 가지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여기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의무 보유가 많더라도 팔아먹을 놈들은 꾸준히 물량이 나오는 거고요. 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유동 주식이 적다 보니까 훅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들의 힘을 통해서 주가가 올라가는데, 올라간 이후에 이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으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들이 막 사지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기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도 물량 계속 나올 테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주가는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대응하실 때 만약에 들고 계신다. 일단 들고 계시는 분들만 대응하셔야 돼요. 들고 계신다 그러면은 일단은 상한가 기록했다. 그럼 계속 들고 가야 되겠죠? 네, 추가 상승이 나오는 부분까지 계속 보셔야 됩니다. 상한가다 그러면은 잔량 수치 확인하시고 그냥 고고 하시면 돼요. 근데 물량이 좀 터진다. 네, 이 뭐 상한가가 풀렸다, 아니면 밑으로 쭉 내린다라든지 등등의 얘기가 나오면은 그 즉시 매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상을 통해서 상한가 박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상한가가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날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날은 팔지 말고 한 번 더 가지고 가는 게 일단은 국룰이죠. 네, 국가의 룰입니다. 지켜야 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대신에 이제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첫날 상한가 딱 들어가 버리면 매수 못하죠. 그러면 다음날 더 올라서 사야 되는데 거기서 물량이 나온다. 그러면 주간 밀리는 거거든요. 그때 사면 안 돼요. 그래서 신규 접근은 이제 포기하세요. 신규 접근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 즉 공모주를 받으신 분들만 이제 따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물량을 던지느냐 안 던지느냐 그것을 결정하시면 되겠고, 뭐 보통 이제 오늘 강력하게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은 오늘은 내 상한가 마감이 된다면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초반에만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한정적인 그런 전략들로 제시를 좀 해드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FOMC 성장률은 높이고 금리도 동결하고 정책적으로 아주 유리한 그런 완벽한 시나리오였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5G 장비 부진 탈출의 서막이 열리나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아요. 네, 쉽지 않고 해외 쪽 연결고리가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명심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그런 거 없다 그러면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오늘 상장을 하는데 따상이 된다라면, 즉 상한가로 문 닫아버리면 그냥 오늘 매도하지 말고 다음날까지 보유하시는 거, 그 전략이 좋습니다. 대신에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보다는 그냥 다른 거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은 공모가에서 받지 못하면 그냥 매매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 꼭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차피 매수도 안 되겠지만 매수를 하려고 길을 쓰다 보면 더 높은 가격에 실수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하게 추천되는 주식들은 최면적인 효과를 갖고 있어서 그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감정적 호소력을 갖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열기에 도취해 사실 얻어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간파하지 못하게 된다. 네. 이게 뭐냐면요. 속닥거리는 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속닥. 네. 괜히 안 들어도 되는 거. 그냥 찻집에서 어떤 그냥 아줌마들 둘이서 이야기하는데 어머 그 주식 있지 않나? 네, 어머 자기 이거 봤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근데 똑같은 줄임이에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괜히 그런 사람들이 속닥거리고 있으면 뭔가 엄청난 정보를 들은 것 같고 막 그냥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그렇게 매매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런 것들은 뭐라고요? 소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정보가 가장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주 고품질의 그런 정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고품격의 프리미엄 증권 시황 방송을 성투사가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만 들으시면 돼요. 자, 어쨌든 그런 것들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기 기준에 맞는 투자를 꼭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오늘도 성공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라고요. 아침 분위기 좋겠죠? 네, 좋은 결과들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